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상은 정릉동 행궁에 있었고 왕세자는 홍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유 총병이 영남 백성들의 굶주림을 생각해서 쌀과 콩을 멀리서 운반해와 진율했는데 그 뜻이 참으로 법련하지 않습니다. 비변사에서 문안관을 시켜 치사하려고 하는데 온당치 않을 것 같으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오늘 중에 계첩을 만들게 하여 내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육진이 난리를 겪은 후로 민심이 흩어져서 수습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임 경성의사 김협은 사람됨이 잔혹하고 일처리도 망령되니 변방백성을 안집시키고 오랑캐를 진마하는 책임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후시에 한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남 일로는 피해가 너무 심하여 안으로 잔패한 백성을 보살피고 밖으로 강한 왜구를 막는 일은 그 책임이 모두 방백에게 있는데 신임 감사 서성은 재기는 있지만 경력이 적고 인망도 미흡하여 중임을 가볍게 맡길 수 없으니 채직을 명하소서. 경원부사 원씨는 먼저 충주 목사가 되었을 때 조방장으로서 4개 군을 검문하면서 형살이 지나치고 수탈을 일삼아 유민으로 하여금 살 수 없게 하고 적을 바라보면 제가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중진을 맡기자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니 채직을 명하소서. 양근 군수 강효읍은 전에 수령으로서 실패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곧바로 목민의 책임을 맡기니 듣는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또 이 고을은 강탄을 낀 중요한 지역인데 당패된 나머지 여러 번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맡아왔으니 그 잔패함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무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문관이나 음관 중에서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진율사 박충관이 아뢰기를 근일 진제장에서 먹는 자가 사세인을 합하여 11,108명이고 5일간 나누어준 쌀, 콩, 팥 등의 곡식이 150녀석입니다. 비변사의 쌀과 콩이 이미 다하여 몇 달을 지탱할 수 없다 하니 유사로 하여금 즉시 조치하게 하소서. 도토리, 소금, 미역, 황각, 해채, 콩깍지, 콩잎, 역, 위 등의 각종 초식을 산지의 관리로 하여금 백성을 번거롭히지 말고 편의에 따라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또 금년 도토리는 곳곳에 풍성하다 하니 근면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난한 백성 중에 대가로 요미를 받으려 하는 자를 많이 거느리고 서울 근처 산골짜기에서 따게 하고 또 각도의 감사에게 명해서 곡식을 모집하던 관례에 의하여 편리한 대로 거두어 모게 하고 각처 둔전의 곡식은 명년에 쓸 씨앗과 나라에서 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잡곡을 얼음이 얼기 전에 경강에 운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먼저 온 항외 38명을
조경을 시켜 제주를 시험하니 조총을 쏘아 맞춘 자는 평구로 산 영은 2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 맞춘 자들도 모두 우리나라 포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 외인들은 마땅히 무리를 나누어 북도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먼저 평안도로 간 외인은 모두 사용의 고신을 주었고 조총으로 쏘아 맞힌 자들은 사정의 고신을 주었으니 지금도 전례대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안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 요시, 지로, 신소, 조금, 사, 우, 예 등 세 외인은 염초를 굽는 법을 조금 알고 있으니 이 외인은 우선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의식을 후히 주고 염초를 굽게 해서 그 재능을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답하기를 그중 사고 숙의 간내 비운소 간로 숙의 조음 묘우는 칼을 잘 써서 우리나라 살수를 보고 아이들 놀이와 같다고 하였고 고사 로무는 칼과 총을 주저하는 법을 안다 하는데 이들 외인을 어찌하여 머물러 두고 전에 내린 전교에 의하여 배우고 익히게 하지 않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인가? 그렇다면 그만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왜 값을 후하게 주고 사들여서 그들의 조알을 없애지 않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기를 지난 임진년 10월 4일에 일관이 누성에 속한 천창성 안에 이름 없는 한 별이 있으므로 객성이라고 지칭하여 아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별이 오래도록 그곳에 있어 변동하지 않고 날씨에 따라 숨었다 보였다 하므로 아뢰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했는데 이제 7월 7일부터는 또 동쪽에 나타났는데 형체와 별자리는 전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래에 흩어져 있던 일관으로서 천문을 잘 아는 사람이 점점 모여들어 모두 말하기를 예로부터 객성 운행 도수의 진퇴는 경성과 다른 것인데 3년을 변동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필시 이름이 없는 경성일 것이다 합니다. 당초 일관이 관찰을 잘못하여 객성이라고 지적해서 아래였으니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이 일을 잘 아는 일관을 시켜 다시 자세히 살피게 하고 우선 객성으로 서게 하지 말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그늘의 경루를 3경과 5경에는 자주 치면서 3경과 4경에는 전혀 치지 않으니 하늘의 운행이 3, 4경에 이르러서는 정지하는가?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실리가 없는 일이라면 검루관을 일이 안정될 때까지 혁파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원이나 하인을 가두어 동렬히 다스려서 그 게으름을 일깨워야 한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관원을 가두지 말고 하인만 가두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싸움에 나갈 장은기 등에게 궁궐들에서 술을 주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내수사의 전세를 본사에서 받아들인다는 일로 윤허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의 전세는 본사에서 받았지만 지금은 국고가 고갈되어 국비를 이어갈 방책이 없습니다. 각처에서 거두어 들일 자잘한 수량도 모두 합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홍산 등 고을에서 온 전세도 혹은 받아들이고 혹은 창고에 나눠두기도 하여 이미 모두 군자로 맡겼으니 지금 도로 내수사에 옮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이 안정될 때까지 본주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궁중에도 용도가 있으니 옛 규례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교사 호 여화 등이 논한 앞으로는 무예에 숙달한 자들을 기총과 대총으로 삼고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머물러 두어 교련을 시키고 전에 익숙해진 기총과 대총은 각도로 데리고 가서 신병들을 조련시키면 첫째는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무예를 익히게 되고 둘째는 군사를 불러 위무하며 양성하게 된다는 그것은 그 말이 옳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사들을 접대할 만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보수들의 양식을 미리 조치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궁박해서 이어가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각도 진관의 고을에 도회를 설정하여 양식을 모으고 사람을 모집해서 각처에 수백 명의 장작을 더없이 훈련을 게으르게 아니하여 성취하는 효과가 있게 되면 이는 강한 군사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요즘 떼거지로 모여 도적이 되는 자들은 모두가 빈궁한 백성의 장정들로 굶주림에 몰려 의뢰할 곳이 없으므로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무리들을 무마하여 포수에 예속시켜 생활도 되고 조련도 익히게 하며 겸하여 둔전도 다스려서 수확의 다과에 따라 분배해 주어 처자를 살리게 하고 관에서는 그 나머지를 거두어서 군자의 보태 쓴다면 굶주린 마을 백성들이 다투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군사를 조련하고 한편으로는 농사를 다스리게 하여 해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한다며 전야는 날로 개간되고 양식도 절로 충족해질 것이며 도적도 점점 없어지고 굶주린 백성도 살 곳을 얻을 것이니 그 유익함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도록 조련을 쌓아가면 사람들이 그 묘법을 터득하여 명나라 교사가 없다 해도 우리 장수들은 능히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당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터이나 먼저 의논들인 호색을 운반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장창, 낭성, 낭선, 등패, 나위도 속히 정돈해야 한다는 것도 그 말이 옳습니다. 다만 당초 물력이 당진되었을 때 갖추지 못한 많은 기계와 갑옷 그리고 길이가 가지런하지 못한 호의를 일시에 정돈하기 어려운 이것은 아직 시행하지 많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심하게 어렵지 않은 것은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십 년 이래로 사대부들이 독약 같은 안일만을 즐기고 원대한 앞나라의 염려를 알지 못하므로 음식과 주전의 사치는 날로 더해가고 달로 성해져서 외방의 사명을 받들고 가는 사람일수록 그 배단이 더욱 심하여 각 고을의 수령들은 더욱 거리는 바가 없어서 자기만 받들 뿐만 아니라 그 처자의 생활과 노보까지도 관가에서 일일이 판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사로운 행각의 요구도 많아 관가의 전복들이 밤낮으로 분주하고 조금만 늦어지면 채찍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두 사물을 팔아서 그 요구에 채워주고도 원통한 실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모두 떠나고 흩어지니 참으로 마음은 아픈 일입니다. 지난번에 상께서 경기감사 이우건의 장계에 의해 관가에서 지공하는 것을 없애고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먹게 하셨는데 선교가 한번 내려지자 탐욕의 풍속이 거의 거치게 되었으니 아래 사람들이 은혜에 입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주로부터 일정한 법을 만들어서 통행시킨 연후에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수령들도 관인이 찬품을 공급하지 말게 하고 다만 날마다 아류를 주되 그 품수에 높고 낮음에 의해 많고 적음을 정하여 주기를 개성부의 관원의 예와 같이 하고
만약 아료 이외의 관가의 한 물건이라도 남용하거나 전복을 사사로이 부려 음식을 장만하는 자는 곧 당잠 죄로 논단하고 그 밖에도 위반된 명목들은 모두 없애버려서 피폐하여 죽게 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소생하도록 해주로 하여금 절목을 정하여 시행케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5번째 기사 세자 책봉의 주문으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적자가 없다는 뜻을 여기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3일 무신 6번째 기사 이덕오늘 승경원 주소로 이정립을 광림군으로 홍이상을 경상도 감사로 송찬을 첨지중추부사로 임궁로를 동지중추부사로 이성임을 황해도 감사로 오엉령을 승경원 우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4일 기유 첫번째 기사 사부가 아뢰기를 황해도 관찰사 이성임을 일찍이 탐호한 까닭으로 여러 차례 논박을 입었고 비록 사소한 죄주는 있으나 방백의 중한 책임은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수령들은 탐호가 습관이 되어 어디고 다 그러한데 감사된 자가 청백으로 앞장서서 거느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고을을 감복시키며 한 지방을 정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채차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4일 기유 두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래기를 만포첨사 김억추는 사람됨이 탐호해서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오로지 사욕을 채우기만 일삼았습니다. 만포는 관방의 중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야인들이 왕래하며 동상하는 곳이어서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4일 기유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선정관 심일명이 이에 도원수 진중으로 가려 합니다. 근자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각처의 모든 장수들이 거느린 군사가 전보다 더욱 외롭고 약해져서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 하니 이는 반드시 군량이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다만 가을이 되어 곡식이 익어가고 있으니 백방으로 조치하면 아직도 구제해 나갈만 합니다. 이것으로 정예한 장정들을 모집하여 군사의 형사가 조금 성대해지게 한 연후에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싸움 않는 데에 익숙하여 게으름이 날로 더해져서 거의 적병을 경시하고 있으니 어찌 이보다 한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군과 육군이 서로 약속을 하고 합세하여 기각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늘에 들으니 한산도의 수군도 흩어졌는데 수령들도 수군을 독려해서 보낼 생각을 안 하므로 격군이 날로 줄어든다 합니다. 이것도 도원수가 신칙해서 이와 같은 배단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밖에 오늘의 책응할 계획과 진중의 조치 방략 등도 일일이 아뢰어서 조정의 걱정을 덜게 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양남 감사에게 책임 지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4일 기유 네번째 기사 왕세자가 홍주로부터 장차 공주에 가서 유총병을 보려 했다. 영을 내렸다. 모든 공대하는 일은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민폐를 끼치지 말게 하라. 또 곡식이 들판에 가득하니 경유하는 도로를 닦을 때 반드시 곡식을 손상할 배단이 있을 것이며 군사와 말이 많이 따르면 짓밟고 방목하는 폐해도 있을 것이니 이 뜻을 본도 감사에게 하사하여 일체 은금하도록 하라. 병조에서 말해서 엄히 금단하도록 하라. 또 내가 이 고을에 머문 지 오래되어 하인들의 분주한 노고가 없지 않으니 경중에 따라 부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미두를 주기도 해서 조금이나마 수고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또 내일 떠나되는 부로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겸하여 폐단을 묻도록 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연이어 아래기를 황해감사 이성임을 채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유 총병이 만약 28일에 출발했다면 지금 6, 7일이 지났으니 응당 선성이 있을 만한데 아직 알지 못하겠으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 대진이 요동 자문을 가지고 이미 떠났는데 자문 중에 분명히 총병은 그대로 전라도 지방에 머물러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병이 만약 이를 본다면 우선은 멈출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중신을 보내어 청한다 해도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중로에서 문안하는 일은 이 유록이 출발한 지가 겨우 며칠 되었으니 총병이 온다면 중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내도 무방합니다. 상께서 교용하시는 일은 채무가 중대하니 제신을 시켜 강상에서 맞아들이고 총병이 들어온 후에 대가가 그 처소로 나가 보시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중신을 속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묘시부터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우시 햇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공주로 향해 출발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집이 신흡이 아래기 신흠이 아래기를 동료들이 정렵이 옥당에서 정철에 대한 차자를 올리려 할 때 견해가 가지 않다는 이유로 장차 아래어 파직시키려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무릇 조정의 의논이 강립된 후로 사대부들 사이에 정의가 막혀서 통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데 경중이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을 논하는 자에게도 두 가지의 의논이 있습니다. 정철을 편드는 자는 최영경을 구원했다 이르고 정철을 공격하는 자는 영경을 모함하여 죽였다고 이르니 이 두 가지 다 같이 그 경중을 잃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철이 이미 대신이 되어서도 통쾌하고 명백하게 분변하여 무근한 말을 막아 영경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못했으니 정철이 아무리 구원한 말이 있고 구원할 뜻이 있었다 해도 참으로 구원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가지고 모함했다고 하거나 겉으로는 도와주는 채 하고 속으로는 억제했다고 한다면 그 죄명이 또한 크게 맞지 않습니다. 오직 한쪽에만 치우쳤던 소문을 꺾지 못하고 영경으로 하여금 옥중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이제 만약 이런 율로 논한다면 죄를 받는 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며 사리를 말하는 자도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인데 옥당의 의논은 이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정렵이 그 사이에서 견해의 차이가 없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보는 바가 반드시 서로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이는 사리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이니 다 같이 공정한 일이면 다르고 같은 것이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 조금 다른 데를 꼬집고는 실정을 헤아리지 않고 간신을 두고 했다고 배척한다면 그 흐름의 폐단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큰 도적이 국경을 제압하고 있어 나라의 수치가 아직 씻지 못하고 백성이 도륙되고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어 그 급박한 사세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떠한 시기입니까? 참으로 물이 새는 배를 타고 험난한 파도에 저어가는데 거센 바람, 사나운 비 속에 어느 쪽에서 부서질지 모르는 국면과 같습니다. 군신상하 마땅히 같이 힘쓰고 협조하여 창을 베고 쓸개를 씹으며 한결같이
어두운 시기를 구제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뿐인데 어느 겨를에 다른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시물을 말할 만한 것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언론이 가지 않은 일은 의논을 하든 않든 오늘의 근무에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인데 논쟁이 끝이 없이 한다면 신은 이 소요스러운 사단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으니 구차하게 남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가르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청은 이 시바리와 쌀이기를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위태로운 때 관료들이 직임을 다할 생각은 않고 모두 서로 편할 생각만 품고서 어지러이 휴가를 구하기 때문에 상께서 특별히 정사를 받지 말라는 정교까지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그 정리가 절박해서 상소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도 있었는데 이 길을 한번 열어놓자 점점 폐습이 되어 혹은 한 관사에서 두세 명이 동시에 귀양하며 보통의 말단 관리까지도 모두 상소로 진정하니 의람되고 번잡할 뿐 아니라 크게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직무에 태만하고 직사를 폐지하는 폐단이 도리어 정사할 때보다 더 심하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이후부터는 상소에 진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만약 부득이하여 사직을 하는 자는 정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핀 다음에 받아들여서 번잡하고 외람한 배단을 없애게 하소서. 상옥은 서성은 이미 관찰사에서 채직했으면 당상관의 한 중한 가자를 헛되이 줄 수 없는데 이유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정사의 채통에 방해되는 면이 있으므로 여론이 매우 괴이하게 여깁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대사원 김우온과 장령 기자헌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최영경은 살림에서 도를 지키던 선비로서 때를 잘못 만나 간신에게 모함을 당하여 큰 죄명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고금에 드문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져서 억울함을 깨끗이 씻고 간신의 죄악도 온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비록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 더럽고 나쁜 일도 묻어주고 참아서 도제하는 법을 거행하지는 않았으나 국시가 있으면 일성과 같이 밝으니 사사로운 의논으로 혼란시키고 민몰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양사에서 반론하던 날에 옥당에서도 함께 거행하려 했는데 수찬 정엽이 감히 사사로운 소견을 고집해서 간신을 두하고 공론을 꺾고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상명이 통촉하시고 국론도 이미 결정되었는데 공정하지 못한 언론을 논사하는 자리에서 감히 멋대로 행하여 장차 후일의 환란의 계제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깊은 못 속의 조그만 음기이므로 이를 점점 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엽을 논계하려던 참에 집의 신흠이 말하기를 정철이 그때 과연 그르친 일이 많아서 나도 아주 잘못했다고 여긴다. 만약 다른 일이라면 아무리 중죄로 논하더라도 마땅하지만 영경에 대한 일이라면 정철이 임금 앞에서 효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효후한 사람이 어찌 영모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나의 소견으로는 영경에 관한 일은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나는 항상 정엽을 옳은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이 의논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혐의스러움을 핑계대며 물러갔습니다. 신들의 의논도 정엽의 사람됨이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사사로이 비유한 견해를 파헤쳐서 국시를 부지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국가의 위급함이 심하지만 하루라도 머물게 하면 하루에 공론을 세워야 하며 한 해를 머물게 하면 한 해의 공론을 세워야 하는 법인데 어찌 소요함을 핑계대며 묵묵히 지내어 날로 쇠미한 지경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더구나 대간에서 만약 적을 치는 일만을 의논한다면 이러한 일도 방치할 수 있고 보통 사소한 탄핵도 모두
외적을 토벌하는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공로는 실로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니 어찌 방치하고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부족해서 동료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하여 의논이 다르게 되었으니 신들을 채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철이 내 앞에서 영경이 효우하다고 한 일은 생각해도 기억이 없고 다만 윤해평이 그의 지극한 효성과 석곽 등에 관한 일을 말했으니 이는 내가 들었다.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일 신의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 총병이 올라오면 호남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급히 대신으로 채찰사를 삼아서 모든 장수를 통솔하고 인심을 진압하게 않을 수 없다. 설사 총병이 머물러 있는다 해도 동궁이 오리지 않아 올라올 것이니 채찰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전라도 채찰사로 어느 대신을 보냅니까? 하자 답하기를 좌상 윤두수가 이미 내려가 있으니 채찰사로 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의 6번째 기사 김수, 김늑, 강신, 이정립을 승문은 제주로 삼고 이정립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6일 신의 7번째 기사 오시와 미시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공주로 들어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두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청병이 올라오면 호남의 방어를 늦출 수 없으니 서울에 있는 포수 1, 2초를 남원 지방에 보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방, 무사나 보수 등의 처자에게는 일찍이 식료를 주라고 명하시고 본부로 하여금 수본을 올리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와서 진수하게 하여 일일이 식료를 받고 안 받은 것을 살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유 총병이 올라오면 호남의 형세가 극히 위태로우니 서울의 포수를 적당한 수를 헤아려 내려보내서 남원 등의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남방으로 내려간 포수가 100 수십 명인데 어떤 이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나 의복이 모두 떨어져서 지금 가을 날씨가 차가워지자 날마다 교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군정의 소원이니 다시 신근을 보내 먼저 간 자들을 교체하여 돌아오게 하되 모두 경주와 의령 등의 지역으로 직접 보내야 하고 남원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내려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겨울을 지나게 될 것인데 옷을 줄 수 없으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양향청에 비축해 놓은 목면을 적당량을 헤아려 지급하고 솜은 전라도의 씨를 뺀 면화를 덜어내어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략 서울은 사람 수가 많지도 않고 또 양식이 부족하므로 훈련받을 군사도 뜻대로 많이 모으지 못하나 외방은 장정을 모집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수천석의 양식만 장만해 놓고 정의한 용사를 모집해서 기술을 가르치면 몇 개월 사이에 서울 군사의 수보다 몇 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도 이루어진 데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늘 서울에 군사를 청해오니 이것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방도입니다. 이번에 총병이 철수해 오면 호남의 군량은 반드시 여유가 있을 것이고 마침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때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해서 양곡을 모으고 사주를 모집하여 밤낮으로 훈련한다면 곧바로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도우채찰사와 도우원수에게 하유하여 모든 장수를 단속해서 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소서.
부방한 무사와 보수들의 처자에게 그일에는 모두 식료를 주었으나 다시 해당 관서를 시켜 각별히 검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네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동지사가 새로 우리나라에서 북경에 가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직접 보고서 한마디 하소연이 없을 수 없다. 정문을 지어주어 예부와 병부에 마치게 하거나 혹은 임시하여 스스로 하게 하라. 참작하여 의논해서 아래도록 승문원에 말하라 하였다. 승문원이 해계하기를 동지사가 북경에 가면 본국의 위급한 상황을 예부와 병부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서 미리 정문을 지어가는 것도 본시 무방합니다. 하지만 임시에서 예부나 병부에서 반드시 묻는 말이 있을 것인데 그 경우 묻는 바에 따라 정문 속에 말을 만들어서 대답해야 하니 사신이 임시에서 스스로 정문을 하게 하는 것이 더욱 온당할 것입니다. 근일 외적의 정세와 회의자 등 긴급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사신에게 베껴보내서 참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혹시라도 그러겠지요. 대답을 잘못할까 두려우니 비변사에게 자세하게 지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이기가 아뢰기를 정철이 제 생각대로 최영경을 죽인 것은 온 나라 사람들만 원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상께서도 그 정상을 통촉하고 계신 일입니다. 지난날의 양사에서 정철의 죄를 논열한 것은 실상 만세토로 바꾸지 못한 공론이었습니다. 이제 신흠의 인혐한 말을 보니 정철을 좋아하는 자는 영경을 구원했다 하고 정철을 공격하는 자는 영경을 모함하여 죽였다고 하니 이 두 편은 다 같이 중도를 잃은 것이다 하고 또 얽어서 모함했다느니 몰래 억제했다느니 하여 크게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를 관찰해 보면 말을 꾸며 만들고 많이 과장하여 한쪽으로는 정엽이 간신을 옹호한 자치를 덮고 한쪽으로는 정철을 구원함으로써 전일 양사의 썰이 삭탈하자는 의논이 중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하여 버젓이 앉아서 헌부의 진퇴를 처리하겠습니까? 신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여섯 번째 기사 사간 이시언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집의 신흠 대사헌 김우옹 장령 기자헌 대사관 이기 등이 비험한 말을 보았습니다. 당초 옥당에서 정철을 차자로 논박하려 할 때 정엽의 논변은 신도 실상 그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사헌부에서 정엽을 파면하자는 것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일에는 완급이 있고 시기에도 당부가 있습니다. 이제 원수의 적이 흉독을 자행하여 조야가 흉흉하고 위망의 화란이 아침 저녁에 임박해 있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눈물을 삼키며 사력을 다해 함께 이 어려움을 만분의 1이라도 구제하려고 도모해야 할 것인데 어찌 다른 일에 손댈 수 있겠습니까? 정엽 한 사람의 파면을 논의함은 참으로 오늘의 근무가 아닌데 논쟁을 그만두지 않아 점점 소요한 사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의심하고 모든 일이 흩어지니 장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동료들과 함께 신흠 등을 처리하는 의논을 할 때에 의견이 같지 않았으니 그대로 있으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을 채직하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일곱 번째 기사 정은 이 시발이 아뢰기를 신이 지비 신음 대사헌 김우옹 장령 기자헌 대사관 이기 등의 비염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신은 시골에서 생장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어 정철과 최영경의 사건에 대해 그 곡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들은 바에 의하면 영경은 정철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조선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악명을 면치 못했으니 정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후일의 공론이 분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당에서 정철을 연기할 때 정엽이 변론한 말은 신이 그 줄거리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정엽이 과연 사심을 가지고 옹호하려 했다면 정엽도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일은 그만두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대단히 급박한 일로는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는 것 이외에 다시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조정 의논에 사단이 많으면 실로 국가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패망한 환란이 실로 이러한 데서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오늘에 와서 신자로서 어떠한 계획을 해야 하겠습니까? 전일을 거울 사람아 후일을 경계하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국력의 축적과 군사의 훈련을 도모하고 적심혈성으로 하늘에 맹세하여 기어이 만국한 수치를 만에 하나라도 씻어 조상의 와신 상담하는 뜻에 보답하기에 급급해서 밤낮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적과 대치하여 만사가 와해되고 양식도 다 되고 군사도 피폐하여 한치의 계책도 쓸 수 없어 국가 형세가 위기 일발이니 말할 수 없는 화란이 아침 저녁 사이에 곧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털이 쭈삣하고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어찌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공론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해서는 전일에 삭탈하자는 계청을 윤호하지 않았는데 먼저 정지한 것이 비록 해하지는 못한 것 같으니 만약 보통 때라면 재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황천의 간자의 설원도 되었고 백골이 된 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국시가 귀정되게 하였으니 오늘의 사세로서 헤아리면 이에 그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 사소한 의논은 저절로 소멸될 것이며 설사 있더라도 한참 참았다가 외적이 물러감을 기다려 서서히 그 과실을 다스린다면 이는 다스리지 않은 것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니 국시에나 공론에 조금도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가 일천 그 이동을 다지고 시비를 개교하고 분분하게 지적하며 쟁론하여 마지 않는다면 적을 토벌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소요스러워져 사람들이 모두 의욕하고 두려워하여 장래의 일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의논이 정해질 때 외적은 이미 한강을 건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은 용렬하고 부족해서 소견이 이와 같으니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서 신음, 김우옹 등의 진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8번째 기사 정은 김용이 아래기라. 정철이 최영경을 모함해서 죽인 것을 오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전일에 삭탈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공론을 막을 수 없고 흉계를 비유할 수 없음은 일성과 같이 환해서 그 옳고 만인이 함께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제 이미 그 반론되었으니 그 옳고 그름을 분변치 않을 수 없는데 신은 동료로서 믿음을 얻지 못하여 조처할 즈음에 또 이를 빚었으니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9번째 기사 홍문관 부엉겨 윤방이 상서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소신이 2번이나 천청을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황공합니다. 신의 아비의 이름도 이미 이 일로
대간들의 논계 속에 있는데 이제 불추한 신이 논사는 자리에 외람되게 있으면서 다른 동료도 없이 사사로운 서균으로 양사를 조처함은 감당할 수 없으며 거듭 공론의 주의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성령께서 급히 신의 직을 파면해 주소서. 또한 국가는 대간이 없을 수 없는데 신 때문에 아직도 조처하지 못하니 신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성령께서 굽어 살피시어 속기 본관의 관원을 차출하시어 대간의 거취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조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M자 10번째 기사 동부시 승지 이수광이 아래기를 양사의 조처를 다른 관원으로 하게 한다고 이미 전교가 있었으나 옥당에는 다만 은교, 윤방만 있고 다른 관원은 없는데 대간의 사무 처리는 매우 급하니 오늘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정사를 단행해서 홍문관 관원을 자출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 조가 아래기를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고 다만 부제학 의망에는 강신 이유중 이정형을 입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부제학을 다시 의망하라 하였다. 이 조가 아래기를 부제학을 의망할 만한 사람이 모두 외지에 있고 서울에 있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정이품으로 의망한 예가 있으니 정이품으로 의망하기를 정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조 참판 김늑으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임자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쪽의 군무에 대해서는 이미 대신으로 채찰사를 삼아서 그대로 머물러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일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동궁도 마땅히 가까운 시일 안에 환궁할 것이니 이 뜻을 급히 무군사에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부제학 김늑이 아뢰기를 신이 성질이 노둔하고 용렬해서 학문을 잘못했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어 사람 축에 들지 못했는데 상상의 총애를 지나치게 받아 여러 번 옥당 자리에 더럽혀졌으니 돌이켜보건대 두렵고 놀라워서 땀이 절로 납니다. 이번에 외람 때는 명을 받아 또 장관의 대열에 끼었는데 부족한 재능으로 전혀 맞지 않으니 더욱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뻔뻔스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헌부에서는 정렵을 논박하는데 의논이 같지 않아서 각자가 이념하고 간언까지도 모두 사퇴하여 이를 처리할 책임이 옥당에 있는데 부은교, 윤방이 두 차례나 상사에 사피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료와 함께 그 가부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신과 같이 어두운 사람이 어찌 감히 태연하게 담당해서 공론을 읽게 하겠습니까? 신의 직을 갈아주시고 감내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처리가 타당성을 잃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부제학 김늑이 두 번째로 아뢰기를 소신의 누이와 같은 간청의 채직을 윤호하는 명을 받지 못하니 더욱 황송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이미 동료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윤방이 상소한 뜻에는 별로 피할 만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제 만약 신이 홀로 처리한다면 공론에 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뒤 배단도 있을 것입니다. 윤방으로 하여금 같이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부제학 김늑이 세 번째로 아뢰기를 양사의 처리를 윤방과 함께 의논해서라는 전교가 있었으나 윤방이 신병으로 나간 후에 그가 조리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상께서 신이 윤방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여 처리하는 줄로 아실까 싶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은 때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거늘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경이 비록 혼자이더라도 속히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김늑이 상차하기라. 공놀이라 국가의 원기입니다. 세미해진 것을 이것으로 진작시키고 위급 절박한 것도 이것으로 부지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양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세에 밝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저 공론이 없으면 원기도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정철이 최영경을 몰아 죽인 것은 아래로는 나라 사람에게 폭로되었고 위로는 성상께서도 환히 아시는 바이니 이는 참으로 온천하의 공론이라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한 사람도 이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엽을 논박하려는 자들도 공론을 부지하자는 뜻에 불과한데 혹은 많은 말을 허비해가면서 옹호하기도 하고 둘러대는 말을 하며 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논의할 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여 서로 바로잡고 서로 경계하여 지극히 정당한 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공론이 격발하는 곳에 성실과 믿음이 자연히 나타나서 피차간에 평탄해져 의심도 없어질 것이니 같이 협동하는 뜻이 실상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일체 소요함만을 걱정하여 공론이 있어야 할 곳에도 가부를 따질 것인지 논하지 않고 숨기며 참고 반론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마음이 축적되어 모든 일이 다 구차하게 되고 공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태폐함을 진작시키고 위태로움을 구제하겠습니까? 신흠의 잘못된 비호와 이시연, 이시발의 둘러대는 주장은 이미 공론에 손상되어 잘못이 없지 않으며 김우원과 기자헌이 장차 정엽을 논박하려 하면 공론이 민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기가 앞에서 출삭하자는 의논을 제기하고 김용이 다시 시비를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함은 모두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한들 그 사이에서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신흠, 이시연, 이시발은 채직하고 김우원, 기자헌, 이기, 김용은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최영경의 죽음은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국문에 죽지 않고 재차 국문을 개창한 후에 죽었는데 옛말에 사람을 죽이는데 칼날과 몽둥이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말이 있다. 저 사람이 비록 영경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영경이 죽은 것은 실상 재차 국문할 것을 개창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정철이 위관이 되어 형적의 혐의를 가지고 이 옥사를 처리하여 결국 영경을 옥중에서 죽도록 하였으므로 정철이 잔배된 것이다. 이것으로 그의 죄목을 삼은 것이었으니 정철은 이미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이은돈을 사간으로 송영구를 정언으로 이정형을 이조 참판으로 기자헌을 지비로 유영순을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오경에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8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춘추관이 아래기를 임진년 4월 이후로 춘추관의 일기를 전혀 편찬하지 않았어. 난리 후의 기록이 장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관이 이미 본관에서 떠났으나 소급해서 편찬하면 한 시대의 역사를 감출 수 있을 것이니 봉사한 자이거나 혹 재상한 자가 보통 때 집안에 간직한 사초로 역사를 찬술하는 줄례에 의해 그 관직에 있었던 날짜를 상과 일제히 찬술해서 나라의 역사를 소중히 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동지 하표에 배례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늘 최영경의 원통함을 생각하여 임금께 바로 후수하고자 했지만 계제가 없었습니다. 대개 영경이 정철을 색성소인이라 하였으므로 정철이 마음의 원한을 품었다가 마침 역변을 만나 몰래 그 무리 중에 무리 한 자를 사주하여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냈으니 처음에는 길산봉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취산봉이라 했다가 끝내는 산봉이 바로 영경이라 하여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화답하여 찬말인 것처럼 만들어서 나라 안에 전파시켜 사람마다 다 충분히 듣게 한 후에 옥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상의 식감이 지극히 밝아서 턱명으로 석방하자 백방으로 얽어 넣어 끝내 죽게 하였으며 이미 죽은 후에도 마음에 시원치 않았는지 도리어 사리에 굴복하여 스스로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조정이 백성의 참요를 다시 잇고 남건이 추초의 참언을 만들었으나 이같이 음흉하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조종하고 지시한 자는 정철인데 죄를 은견에게 돌리니 저 은견들이야 말할 것이 못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깨질까 두려워하여 그 말을 둘러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사주했던 사실이 천경 등의 공초에서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상이 이와 같이 소상한데 신흥의 비엄하는 말에도 한쪽에 치우침이 있어 영경으로 하여금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죄라고 하면서 소유스럽다고 핑계되었으니 이를 시비는 그도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철이 영경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비호하려 하면 다만 만세의 공론의 죄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 귀신에게도 죄를 얻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양사이에서 정철을 논박할 때 억당에서도 차자를 올리려 했는데 전수찬 정엽이 공론을 막아서 반론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대 때 다른 관원이 들어가게 된 것을 정엽이 스스로 입대를 요구하여 들어갔는데 양사가 탑전해서 진달할 때 정엽만이 홀로 묵묵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관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논의를 발휘할까 두려워하여 몸소 그 일을 막으려 함이었으니 정철을 비하하는 계책으로는 괜찮겠지만 만세의 공론을 생각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제 간신의 죄악이 온 세상에 드러났으니 위로는 성상이 통촉하시고 아래로는 국론이 정해졌습니다. 비록 시세가 어려워 잘못을 참아주어 토지하는 법을 거행하지 않았으나 공론만은 일상과 같이 밝아 조금도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론이란 국가의 원기입니다. 국세가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공론은 하루라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세우지 않으면 원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저들의 끊임없는 의논은 사이에 빠져 있으므로 본디 다투어 변론할 것도 못되지만 정력 같은 자가 감히 사사로운 말을 멋대로 하여 공론을 억압하며 기탄함이 없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버려두면 원기가 더욱 쇠약해지고 조정은 날로 비하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이 한 사람을 농계하여 국시를 지켜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정철의 일을 말하면 입이 더러워질 듯하니 방치하는 것이 옳다. 영경의 원통함은 내가 감당하겠다. 만국의 지경에 이른 것이 당연하다. 계산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 총병은 다른 장수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방하하다가 지금에야 돌아오니 상께서 대우를 융숭하게 하시고 문 밖에 나가 교회에서 맞는 것이 정리에 합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교회에서 맞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모든 장소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일찍이 뜻을 아뢰었으므로 여러 번 간곡하신 정교가 내렸고 신도 반복해서 타일렀더니
고언백과 김응서 등이 비록 전의 유감을 다 풀지는 못했으나 서로 맹서하며 협동하기로 기약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원한이 전보다 심해서 서로 해를 당할까 의심까지 한다 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비록 적병이 쳐들어오더라도 반드시 힘을 합쳐 막아내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패배가 없을 것을 바라겠습니까? 고 언백은 응서의 공이 허위라 하고 응서는 언백의 싸움이 거짓이라 하여 각기 신에게 보고하니 신같이 용렬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화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서둘러 잘 처리하소서.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